예, 지금 이 시각 서울 종로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자리에 소녀상 앞에서 100여 개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집회가 끝났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현장인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보경 기자, 지금 이제 시민들이 많이 돌아갔겠군요. 오늘 많이 참석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에서 시민 500여 명이 모여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6시에 시작한 집회는 7시 반쯤에 끝이 났는데요. 굳은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이 촛불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을 당시에 참여 단체가 60여 개였는데요. 사흘 만에 100여 개로 늘어날 정도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적반하장이다? 되게 뻔뻔스럽고 어떻게 사죄도 한 번도 안 해놓고서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가해국인 거잖아요. 전쟁 범죄의 가해국인데 피해국한테 수출 규제하겠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이런 일본 정부 아베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함께 외치고 싶어서. 예, 지금 화면을 보니까 많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손팻말을 들고 와서 각자의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참가자들이 들고 온 손팻말을 보면 앞면에는 노 아베라고 적혀 있고 뒷면에는 친일 적폐 청산하라 이런 문구가 적혔습니다. 시민들은 집회 내내 강제징용 사죄하라 또 수출 규제 철회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을 담아서 집회 중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대형 우길기를 해체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촛불 집회 전에도 이제 다른 규탄 집회, 또 기자회견이 많이 열렸다고 하죠. 네, 오늘 오후 내내 이곳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평화나비 등 대학생 단체는 아베 가고 평화 오라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이곳에서 종강역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또 촛불 집회 직전까지도 대학생들이 모여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종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예, 이런 움직임에 거리의 상인들도 동참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노점 500여 곳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재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홍대 앞 거리입니다. 노점 메뉴판이 걸려있던 자리엔 이렇게 아베를 규탄한다는 현수막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천막 4대 트럭에도 같은 글귀가 붙었습니다. 서울, 안산, 시흥 등 500여 곳의 노점 상인들이 노재팬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록 노점 상이지만 작은 힘을 모아서 같이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힘이 없잖아요. 그래 이렇게 해서 알리는 거죠. 이곳은 신촌입니다. 이곳 노점에도 같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현수막을 붙였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현수막 어떻게 붙이시게 되신 거예요? 같은 국민들과 똑같이 경제가 흔들리니까 노점도 동참하기 위해서 끝까지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급한 것을 걸었죠. 감사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는 동안 노점상들의 이런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상인들이 현수막을 내걸 예정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예, 앞서 한국의 이번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언급을 해 논란이 됐던 일본 유니클로 본사가 추가로 입장을 낼 걸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의 배우진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다며 일본 본사와 함께 추가로 말씀드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쪽짜리라는 논란이 있었던 기존 사과에 대해선 일본 본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을 내놨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신을 원하고 또 필요로 하면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두 나라가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라고 하면서 자신이 일에 매달리기는 힘들다고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먼저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바로 현재 연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President Trump on Japan and Korea, since you just returned from there,
there's ongoing tension between Yeah, there is ongoing tension between Japan and Korea.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고 말했습니다. In fact, the president of Korea asked me if I could get involved. I say, how many things do I have to get involved in?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두 나라가 관여하길 원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일 양측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Japan has some things that South Korea wants, and he asked me to get involved. So maybe if they would both want me to, I'll be it.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한일 양국 사이에 개입하는 건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힘든 일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현재로선 당사자 간 해결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그럼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것 처음입니다. 지금 상황을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언급은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양국의 요청을 단서로 달았지만 직접 나설 수 있다는 표현을 언급한 데는 갈등 상황이 더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혹시 한일 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파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있었는데 혹시 이 내용이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아직 그 부분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안보 전략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그 핵심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에서 지소미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신호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무역 갈등으로 국한하려는 듯한 표현을 여러 차례 쓴 것도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ut they do have tension. There's no question about it. Trade tension.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지금 직접 없던 중재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하는 데에서는 좀 유보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양측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자신은 다른 많은 일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 사이에 개입하는 건 그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힘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뒤집으면 개입하는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한일 양국이 먼저 풀어달라 이런 의미를 일으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모종의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우선 문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요청은 언제 전달된 겁니까? 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때입니다. 청와대는 이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0일 미국을 방문해서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을 면담했는데 청와대는 이때도 한일 갈등과 관련한 문 대통령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때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되기 전, 그리고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 아닙니까? 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수출 규제 계획을 발표한 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7월 1일입니다. 청와대는 그 전부터 일본 언론이 경제보복 가능성을 보도를 해왔다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공식화하기 이전부터 외교적 노력을 해온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한미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전에도 반도체 부품 관련 수출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달 30일 산케이 보도 같은 당일의 보도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그 이전부터 대비를 해왔다는 입장인 거군요. 네,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만든 통합 TF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과 그리고 대응책 등을 검토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명확히 파악해 왔는지 등은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다각도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당장은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군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측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들을 달았습니다. 우리 측 요청만으로는 당장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볼턴과 포틴저 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다음 주쯤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보좌관의 방문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향후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구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